시작합시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스노우보드를 잘 타는 사람이 있나 보네. 뭐든 하면 잘 하죠.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좀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좀 이렇게 메달리스트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고3은 현재 두 번째 반인데요. 두 번째 반인데 첫 번째 반에서는 일단 서울대도 꽤 많이 갔고 의대도 가고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뭐 열심히 주식해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나가야 되는데 저도 나름 이제 두 번째 반이었지만 저희 반 실도 있었거든요. 잘 봤어요. 그리고 방금도 이제 아까 최성원 국정고 전교 1등인데 맨날 저번에도 한번 놀지 않았니? 그치? 맨날. 그래서 걔가 이야기했던 게 되게 웃긴데 요번에 이제 고3 올라갈 때 저희 반에서 윈터를 4명을 갔어요. 4명 중에 지금 3명은 다 돌아왔고요. 1명은 아직 윈터가 안 끝났어요. 근데 그 2학년 때 이제 쇼트할 때 항상 나머지 공부를 시켜보는 애들이 있어. 끝까지 남아있고 아침반이었거든요. 오전 10시여서 8시가 돼도 안 가? 그럼 내가 이제 개지랄을 하면서 이 때문에 트는 거야.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도루마인데 이제 그렇게 항상 나머지 하던 플러스 한 명이 아까 그 얘기했던 축전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4명은 이제 윈터에 갔어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진짜요. 딱 4명이 갔는데 그 4명이 지금 윈터를 갔다가 3명이었고 1명도 이제 18일 이후에 끝나서 이제 오긴 올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축전부회가 선생님 제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항상 남아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사라졌어요.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애들 다 윈터 갔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일본에 이제 다시 돌아왔죠. 선생님 애들이 돌아왔네요. 참고로 그 친구도 이제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신이 1점 초반 1점인가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대를 간다고 수학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학벌이랑 수학은 당연히 관련이 있죠. 뭐 학벌도 좋고 당연히 이제 수학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중요 뽑을 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뽑아놔 가지고 앉혀놨는데 여러분들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저번에 너무 일찍 끝났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 끝나면 일찍 가자는 주의라 일찍 끝나면 일찍 가자는 주의라 열심히 하셔서 일찍 끝나면 뭐 일찍 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테스트가 너무 쉬웠어서 자 갑시다. 저희 이제 호두법에서 이제 일반각의 표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요. 일반각의 표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번 같은 경우 이런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1140 디그리니까 그럼 요거는 360 곱하기 얼마로 표현되냐? 3으로 표현되고 얘니까 그럼 일단 360이 2파이고 곱하기 이제 3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가냐면 3분의 파이로 표현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뭐로 표현하라 라고 하고 있냐면 디그리로 표현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를 360으로 바꾸고 얘네들을 얼마? 자 60도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4번에서 한번 표현해보면 얘네들이 이제 마이너스 얘를 한번 표현해주면 되는 상황이니 그럼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표현해보면 얘네들은 이제 360 디그리 곱하기 현재 마이너스 1 더하기 얼마? 뭐 20 디그리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상황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표현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그 동경의 위치가 같은 것끼리 이제 표현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잘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회전각, 그러니까 일반각의 표현은 뭐 하는 거냐면 회전 운동을 일반적으로 몇 바퀴를 돌았는지 표현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거니까 n은 항상 여기에 절대값 n 시험은 뭐 바퀴 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각도는 몇 사분면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각각 사분면의 각을 한번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분면의 각이 유형 3번으로 넘어오시면 있겠죠. 사분면의 각 유형 3번으로 넘어오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1사분면에 있는 각도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냐면 제1사분면에 있는 각도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니보다는 크고 세타가 항상 뭐라고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뭐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1사분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등호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 자, 18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고 다시 n 더하기 파이보다 크고 여기에서 이제 세타가 얼마냐면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n 더하기 현재 2분의 3파이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도 제 3, 4분면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각 4분면에 있는 각들을 우리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제 3, 4분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 4분면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네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상태니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표현하려면 항상 뭐 한다고? 일반각으로 바꾼 뒤 어디 있어? 일반각으로 바꾼 뒤 뭐 한다? 여기 있는 이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뭐 하시면 돼요? 잘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한번 보면 2, 4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3분의 세타가 위치한 4분면을 모두 적은 것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자, 9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현재 뭐냐면 자, 2,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2파이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n 더하기 현재 얘네들이 얼마냐면 자, 2분의 파이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세타가 2, 4분면에 있는 각이니 여기에서 n 더하기 현재 얼마인 상황이냐면 얘 값이 이제 우리가 파인 상황이죠. 자, 이거일 때 현재 여기에서 어차피 n은 뭐다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자, n은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3분의 세타에 위치한 4분면을 적어라라고 하니까 여기를 이제 우리가 3으로 나누면 자, 3분의 얘 값이 이제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n이 나오고 자, 6분의 파이가 등장하고 다시 이제 3분의 세타 다시 얘네들은 3분의 여기에서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거니 n이 어차피 정수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6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세타가 얼마냐면 3분의 파이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 값이 얼마 나오냐면 현재 얘 값이 6분의 5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3분의 파 세타가 얼마냐면 여기 1 들어가니까 얘 값이 이제 파이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고 n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자 2가 들어가면 너네들은 얼마 나오는 거냐면 얘 값이 이제 다시 3분의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얘 값이 이제 6분의 9파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얼마냐면 자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이제 2 들어가면 얘 값이 얼마? 3분의 5파이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니 그럼 요거 한번 이야기해보면 얘네들은 어디 있냐면 제 1, 4분면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얘네들은 어디? 제 2, 4분면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어디 있냐면 제 4, 4분면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이 n이 3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싹 약분되면서 뭐가 돌아요? 한 바퀴 돌아요. 그거는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상태니까 n에다가 1, 2, 3 정도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뭐가 나오면서 우리가 지나는 4분면들 찾고 뭐 할 수 있다? 계산 잘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 잘 한번 표현해 보면 될 것 같고, 어디 보자. 자,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은 상황이라 저 11번 한 번만 해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11번 한 번만 잠깐 해보실까요? 11번 한 번만 잠깐 해보실까요? 자, 부탁인데 그 사분면의 각을 할 때 감으로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바보가 아니어서 바보여서 현재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분면으로 표현해 놓고 걔네들 이제 우리가 분할된 각도를 좀 잘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번은 일단 3세타가 현재 2, 4분면의 각이다라고 했으니 몇 바퀴 돈지는 모르겠지만 2, 4분면의 각이라면 세팅 시작은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여기에서 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차피 n이 정수가 들어갈 거니까 세타의 각을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타는 다시 얘네들이 3분의 현재 2파이 곱하기 n 들어갈 거고 얘 값이 6분의 파이고, 다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타는 3분의 현재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n 더하기 3분의 파이니 n에다가 0, 1이 들어가고 3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이거의 구조와 일단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위치들을 원 위에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현재 여기에서 시초선이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y축이 있겠고 시초선을 이제 x축이다 라고 할 건데, 그럼 여기 있는 이 각도 기준으로 첫 번째 여기 0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에서부터 60도, 그러니까 이제 6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가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30디그리에 해당하는 요 정도의 면적에 이제 우리가 세타가 위치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얘네들이 이제 2, 4분면 들어간 건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얼마? 150디그리 돌아간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얼마? 여기 존재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똑같이 30도만큼 존재할 거고, 다시 요것들은 이제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10디그리보다 작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얼마? 30도만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위치에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한다고? 단연 내부에 이제 잘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라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30도, 30도, 30도 합치면 뭐가 나오니까? 4분원이 나오니까 4분의 8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한다고? 각각을 한번 꼭 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계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2번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한 번만 보면 일단은 세타는 제1, 4분면의 각이고 2분의 세타는 제3,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럴 때 4분의 세타가 몇 4분면인지 구하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각을 저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으니까 맞아? 네, 저기로 끌고 가면 세타가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이 얼마냐면 자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n 더하기 현재 0 기준으로 다시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n 더하기 자 2분의 파인데,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 제 1, 4분면 각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2로 나눠주면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현재 a 값이 0 나올 거고, 그러면 요건 이제 안 써주면 되고, 자 2분의 세타가 다시 얘네들은 이제 파이 곱하기 현재 n 더하기 a 값이 4분의 파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몇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냐면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으니까 n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 3, 5, 7,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EK-1 이런 홀수꼴로만 들어가야지만 현재 얘네들이 뭐라고? 우리가 이제 3, 4분면의 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로 딱 제한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4분의 세타가 몇 4분면의 각인지 구하라라고 하니까 자, 다시 2분의 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n 그 다음에 얘네들은 4분의 여기에서 세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시 여기에서 이제 2분의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8분의 얘 값이 파이가 등장하니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1, 그 다음에 이제 얼마? 3, 그 다음에 이제 얘 값이 5 요런 게 들어갈 건데 자 어차피 얘네들이 4단위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1이랑 3까지만 하고 여기 이후부터는 뭐한다? 반복되는 거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왜? 1이 들어가고 5가 들어가면 어차피 뭐예요? 한 바퀴 차이 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1하고 3만 대입해서 n에 1 들어가면 얘네들이 얼마냐면 자, 제 2, 4분면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여기에서 3 들어가면 얘네들 얼마냐면 자, 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4, 4분면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다 구해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 상태니까 요건 이제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어려운 게 나오려면 이제 그래프 들어가고 뭐 해야 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삼각함수가 되게 쉬워요. 삼각함수가 되게 쉬운 단어이라 이러한 각도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만 잘 익혀놔 주시면 예, 크게 문제될 거 없이 잘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교재에 있는 거는 유형 5죠.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야 그리고 아까 교재 남은 거 없냐? 누구한테 있어요? 아 거기 있어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두 동경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 제가 두 동경을 지금부터 뭐다라고 할 거냐면 알파랑 베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시작은 항상 어디에서 할 거냐면 단위원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단위원에서 이야기한다는 소리가 뭔 말이냐면 단위원은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동경 얘네들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이제 우리가 y축이 있고요. 여기 x축이 있는데 자, 이 x축을 우리가 뭐로 가져갈 거냐면 시초선으로 가져가서 동경 하나를 빵 치고 나머지 하나의 동경도 빵 쳐서 일단은 여기에 뭐가 있고 우리가 이제 알파라는 동경이 있고 여기에 또 누가 있고 우리가 이제 베타라는 동경이 있어서 현재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라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근데 이 알파 동경을 제가 지금부터 뭔 색으로 표현할 거냐면 요 노란색으로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베타 동경을 제가 무슨 색으로 표현할 거냐면 파란색으로 표현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베타 동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알파랑 베타는 회전 운동을 나타내고 있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간 각도를 내가 세타 1이다 라고 할 거고 자, 두 번째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간 각도를 세타 2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노란색 알파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냐면 자, 2파이 곱하기 n1 몇 각도 돌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얼마만큼 다시 여기에서 이제 세타 1만큼 돌아와 있기 때문에 알파를 현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베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자, 2파이 곱하기 n2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얘네들은 뭐 세타 2만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뭐 한다고 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배울 거니까 두 개를 더하고 뺄 수 있겠죠. 미쳤다고 곱할 일은 없겠죠. 물론 뭐 곱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힘들게 굳이 곱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두 개를 더하고 빼면서 지금 뭐 할 거냐면 대칭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하고 빼면서 뭐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는 제가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로는 우리가 이제 알파랑 베타를 더했으면 이왕이면 얘네들은 누가 특수각이 등장해야 하는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두 개를 더하면 현재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특수한 상태에 대해서만 한번 관찰을 해볼 거고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특수한 케이스가 이제 뭐다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자 y축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그럼 y축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서 관찰을 해보면 자 여기 x축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y축이 있고 현재 뭐가 있는 상황이냐면 여기에 누가 있냐? 자 여기 이제 알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디에 뭐가 있냐? y축 대칭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똑같이 베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얘가 세타 1이면 얘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세타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 왼쪽이 세타 1이면 여기는 이 오른쪽도 세타 1이고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서부터 얘까지 돌아가면 얘의 값이 이제 우리가 세타 2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둘을 더해주면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이 두 동경을 더하면 2파이 곱하기 얘네들은 정수가 나올 거예요. n1 더하기 n2니까 정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은 더하기 얼마? 파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외울게요. 아니 우리 둘을 더해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뭐로 나누면 반띵으로 딱 나눠주면 얘네들은 딱 몇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2분의 파이만큼 돌잖아요. 어디에서? 시초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딱 반띵해주면 얘네들이 뭐라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서 반띵하면 항상 뭐가 나와요? 대칭축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을 더해서 반띵을 하면 누구의 기준으로? 여기 있는 해당하는 y축 기준으로 보다 우리가 이제 대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대칭을 표현할 때는 기본적으로 둘 더해서 뭐 한다? 반띵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맞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x축 대칭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x축 대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여기 똑같이 y축이 있고 자 여기 똑같이 이제 x축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이제 누가 있고 자 알파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똑같이 이제 누가 있는 거냐면 현재 여기에서 베타가 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세타 1이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세타 2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지만 이 세타 2를 뭐라고 할 수 있니? 2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세타 2는 우리가 이제 한 바퀴 돌고 마이너스 세타 1만큼 빼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왜? 어차피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잖아. 그러면 이건 뭔 이야기라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 그 다음에 얼마만큼? 세타 1만큼 왼쪽으로 갔다고. 시계 방향으로 갔다고. 그게 뭐예요?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은 x축 대칭 관계면 현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다시 우리 이 둘 더해봐. 이 둘 빡빡 더해요. 그럼 얘가 뭐니까? 2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잖아요. 그럼 얘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니까 얘네들은 뭐가 나오는 거야? 2파이가 나와서 그럼 이번엔 둘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면 얘네들은 얼마라고? 자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정수꼴로 표현되고 여기는 뭐가 표현될 거라고? 더하기 0이다 라고 나오겠죠. 맞아요. 더하기 0이라고 나오니까 다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얘네들을 뭐하면 반띵하면 어차피 뭐예요? 0이니까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안 돌아갔지? 그러니까 뭐라고? 시초선 누구? x축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똑같이 이제 뭐하면 반띵하면 둘 더해서 반띵하면 대칭축이 나오는 거니까 뭐라고? 너네들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지, 뭐에 대해서 대칭인지, 더하면 대칭, 더하면 얼마? 뭐 그런 게 이제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되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한번 가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자, y는 여기에서 x에 대해서 자, 대칭이다 라고 한번 해볼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y축이 있고 다시 여기에서 x축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y는 x가 있어요. 자, 이 y는 x 기준으로 알파랑 베타가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 여기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움직이는 동경 얼마가 있다? 자 베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파랑 베타가 현재 어디 기준으로 y는 x 기준으로 서로 뭐 하는 거니까 예,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여기 기준으로 이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황일 거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세타 1이고요. 근데 얘네들도 뭐예요? 세타 1이에요. 왜? 어차피 대칭 이루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누구였으니까 세타 2였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누구라고?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여기에서는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똑같이 정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 더하면 야 얘에다가 얘를 더하면 얼마야? 2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얘들 뭐라고? 자 2분의 파이고 역시나 이제 얘네들도 뭐하면 우리가 딱 더해서 반띵으로 나누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반띵으로 딱 나눠주면 얘네들의 절반이 얼마니까?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가 나타내고 있는 동경은 얼마다? 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도 이제 표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네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표현도 가능한 거냐면 자 y는 현재 마이너스 x의 대칭 표현에 대해서도 가능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표현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을 때 자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축인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 한다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알파가 현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베타가 어떻게 있냐?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죠. 알파가 이렇게 있고 베타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둘 똑같이 이제 한번 더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에서 이제 얼마냐면 자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뭐라고? 자 정수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태거나 얘네들은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니? 예, 그죠. 2분의 3파이가 나와야 우리가 절반했을 때 뭐라고? 얘네들이 4분의 3파이가 나오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똑같이 얘네들 절반하면 뭐 한다고? 여기에서 이제 요거에 관련된 자 대칭인 상황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해서 특수화 즉 이렇게 반띵을 해주면 대칭축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요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알아낼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얘네들은 이제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자 다시 2분의 현재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대칭축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안 그려보고 자 문제는 이제 안 그려보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여기가 파이야. 둘 더했는데 여기가 파이야. 그럼 뭐라고? y축 대칭인 거 보이셔야 돼요. 자, 둘 더했더니 얘네들이 2분의 3파야.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눈으로 바로바로 판단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뭐 한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자, 이번에는 알파에서 베타를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얘네들이 조금 이제 이거일 때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이 특수각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볼 거고요. 그럼 이거는 이 동경의 위치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첫 번째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해요. 그럼 위치가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저기는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 자, 두 개의 위치가 일치하면 항상 베타에서 알파를 빼든 알파에서 베타를 빼든 얘네들이 뭐가 나온다고? 자,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정수가 나오는 끝인 거예요. 이 정수는 음수든 양수든 몇 바퀴 돌았는지만 알 수 있고 양의 방향, 음의 방향만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동경이 일치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한번 표현할 수 있는지 관찰을 해보면 두 동경이 현재 어디 있는 상황이냐면 일직선 위에 있어요. 일직선 자 위에 있지만 어떤 게 반대냐면 현재 방향이 여기에서 이제 뭐다? 반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얘네들은 한 번만 표현해보면 자 y축이 있고 여기에서 x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알파가 어디 있으면 여기 있으면 자 베타는 어디 있다라는 소리냐면 여기에서 여기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베타에서 누구를 빼면 알파를 빼면 자 얘네들이 뭐였으니까 세타 1이었고 다시 얘네들도 뭐예요? 세타 1이죠. 그럼 베타 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현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간 이 베타 2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네, 파이 더하기 세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베타 2가 세타 2가 뭐라고? 파이 더하기 세타 1이라고 표현하니까 베타에서 누구를 빼면? 우리가 알파를 빼면 자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얘들은 2파이 곱하기 뭐가 나올 거고 예, 정수가 등장할 거고 여기에서 더하기 얼마? 예, 파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얼마 차이 나냐면 두 동경이 이제 서로 예, 직교한다 또는 이제 여기에서 서로 수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동경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자 90° 정도 차이가 나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현재 여기에서 대치 관계가 자 C초선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자 알파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베타가 어디? 자 이 정도에 위치할 수도 있고 베타가 어디? 이 정도에 위치할 수 있으니 그러면 베타가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에서 얘네들을 빼주면 현재 얘네들이 항상 얼마 차이 나야 하는 상황이냐면 다시 베타에서 누구를 빼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얘네들은 얼마? 자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얘네들이 얼마라고? 자 2분의 파이 차이 나거나 또는 얘의 값이 얼마라고? 자 2분의 얘의 값이 3파이 차이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이둘의 차이는 2분의 파이지만 이둘의 차이는 얼마라고? 2분의 3파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요거는 이제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한번 보시면 자 0에서부터 파이 사이래요. 누가? 세타가 이 사이래요. 그리고 이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4세타에서 뭐 한다고? 세타를 뺀다고. 얘들아 보고 푸는 거 아니에요. 보고 푸는 거 아니니까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자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자 n꼴로 표현하고 일치하니까 여기는 없애야겠죠. 그냥 머리로 위치관계를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인식을 끄집어내는 거고 자 그럼 다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각 디그리는 3세타의 디그리니까 0보다 크고 얘네들이 3세타가 있고 3파이가 있으니 그럼 요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1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은 n은 얼마였다? 자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타의 크기 구하라니까 세타는 현재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파이가 나와요 라고 결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머리로 돌리면서 회전시켜서 할 수 있지만 일치하고 뭐 방향이 반대고 뭐 블라블라 이야기하면 뭐한다? 예,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어디로 갈 거냐면 좀 왜 다 스텝 1밖에 없냐? 17번 한번 볼까요? 17번 일단 기억 한번 보시면 기억은 뭣도 아니에요. 그죠?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Y축 위에 있는 거예요. 맞니? 자 기억은 270°는 얘네들은 몇 바퀴? 290도씩 3바퀴 돈 거니까 90도씩 3번 돈 거니까 얘네들 뭐 한다고? Y축 위에 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6분의 파이를 나타내는 동경과 6분의 11파이를 나타내는 동경 둘 더해서 반띵하면 얼마예요? 얘네들은 현재 두 개를 더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예, 두 개를 더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니까 반띵하면 현재 얘 값이 일어나면 얘가 얼마냐? 파이죠? 그럼 파이는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x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맞죠? 파이.
x축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둘은 뭐한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다시 디귿 3분의 파이 더하고 3분의 얘의 값이 2파이 자 더하고 얘네들도 반띵하면 얘의 값이 얼마니까 자 2분의 파이니까 뭐라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에 의하면 바로 대칭 표현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 상태이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어디로 갈 거냐? 20번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타는 1, 4분면의 각이고 얘네들이 현재 여기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그러면 세타와 2사태가 뭐 한다고? 얘니까 그럼 쓰자. 자, 세타는 2파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자 2파이 더하기 얼마냐면 다시 2분의 파이 요거 사이에 있는데 자 일단은 얘네들이 이야기하기를 자 둘 더하니까 3세타가 얼마냐면 결국에는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정수꼴이어야 되고 얘네들이 현재 얼마야 하는 상황이냐면 얘의 값이 이제 우리가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제 2분의 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2분의 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이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세타는 얼마 나오냐면 자 3분의 현재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수 더하기 현재 얘의 값이 얼마? 자 6분의 파이가 등장할 거고요. 그럼 6분의 파이가 등장할 거니까 여전히 이제 n은 얼마일 수 있다라는 소리 뭐야? 2파이 곱하기 n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여전히 이제 n은 얼마가 될 수 있고 0이 될 수 있고요. 왜? 세타는 어디 있어야 되니까? 자 1,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n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 자 0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3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6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얼마? 9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쭉쭉쭉쭉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억 한번 봅시다. 자 기억은 마이너스 330 디그리는 시초성 기준으로 얘네들이 얼마만큼? 요만큼 해준 이동에서 얘가 얼마다? 30 디그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니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얘네들은 뭐한다? 세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1, 4분면에 표현되는 거니까 다 돼요. 그다음 이제 세타 일반각은 여기에서 이제 뭐다라고 했냐면 자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n이 어차피 뭐였으니까 자 n이 여기에서 이제 어차피 뭐였으니까 정수였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3k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3k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이제 k 더하기 여기에서 6분의 파이다라고 쓸 수 있는 상태이니 니은을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이제 여기에서 k도 어차피 정수인 상황이니까 정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니은도 괜찮겠죠? 자 디귿 한번 보시면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3, 4분면에 위치하지 않는다. 지금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어차피 이제 이거를 다시 3분의 세타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어차피 들어갈 수 있는 게 n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수였기 때문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세타가 요거니까 3분의 세타가 다시 이제 여기에서 3분의 2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k 더하기 얘 값이 얼마? 자 18분의 얘 값이 파인 상태여서 k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0, 1, 2, 3 그러니까 k에다가 여기에 0, 1 넣고 1 넣고 2 넣고 판단 끝나겠죠? 어차피 돌고 도니까 그럼 0 넣고 1 넣고 2 넣으면 여기에서 뭐 한다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3, 4분면이 위치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할 수 있고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아니지? 위치하냐? 이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얘가 이제 10디그리고 이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냐? 3분의 4파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몇 디그리예요? 240디그리니까 250디그리가 나오면서 뭐예요? 3, 4분면에 위치하겠죠? 3, 4분면에 위치해서 디귿이 뭐한 거다?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기억은 맞는 거예요? 맞죠? 기억은 맞고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부채꼴 호의 길이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쭉쭉쭉쭉 이제 풀면 될 것 같아요. 풀면 됐는데 어디 보자 부채꼴 호의 길이는 여기에서 이제 쭉쭉 풀면 되는 거니까 하는데 아마 이제 좀 어려워할 거예요. 여기를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여기를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각빛을 여기에서 수업을 안 했었는데 아무튼 한번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제가 시키는 것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26번에서 34번까지 9문제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빛의 속도로 빠르게 한번 좀 풀어주세요. 네, 빛의 속도로 빠르게 한번 좀 풀어보고 자, 답 한번 불러드릴게요. 26번에 자, 26번에 3, 27번에 2, 28번에 5, 29번에 2, 30번에 2, 31번에 4파이, 6파이 마이너스 2분의 코르트 3, 4파이, 6파이 마이너스 2분의 코르트 3, 32번에 3루트 5파이, 33번에 5, 34번에 4. 이 정도로 이제 한번 봤는데, 자 34번 한번 보고 뭐 혹시 그 앞에서도 문제될 게 있을까요? 자 34번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원의를 두 번째로 또 원이 어떻게 있냐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는데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만 연결하고 연결하고 자 여기는 이제 얘네들을 S2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S.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S1.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데 S1에서 S2를 구하라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요거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해요. 이거 넓이는 구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사각형의 넓이니까 구하면 구할 수 있겠지만 얘를 못 구하니까, 그럼 항상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어디를 찾으셔야 되냐면 공통 부분을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공통 부분을 찾아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공통 부분이 여기 어디냐면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제가 별이라고 할 거여서 뭐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S1 더하기 별, 자 여기에서 누구를 빼면 되냐면 S2 더하기 별, 여기를 빼주면 우리가 이제 S2에서 별을 빼준 부분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고, S1에다가 별을 더해준 넓이보다 부채꼴의 넓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현재 여기에서 이 각 디그리 하나가 여기는 각도, 여기는 이 각도 하나가 얼마냐면 6분의 5파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럼 얘는 얼마냐면 얘는 6분의 7파이가 나올 거니, 그럼 얘가 6분의 7파이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3?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2분의 1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3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값이 이제 얼마? 자 7파이라는 부채꼴에서 2분의 1의 현재 A 값이 얼마? 자 3의 제곱인 얼마냐면 6분의 A 값이 얼마? 자 5파인 부채꼴을 구하면 빼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 구할 수 있고, 넓이 구하고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아서 잘 계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36번 한번 볼까요? 자 36번 한번 보면 현재 여기에서 뭐 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0,1에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떼구르르 굴러가고 있어요, 그죠? 떼구르르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이야기하기를 OPA가 세타인 얘네들이 A가 X축 위에 놓이도록 굴렸대요. 그러면 A가 X축 위에 놓이도록 굴렸으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있던 거기는 그 맨 처음에 있던 그림을 맨 처음에 여기에 Y축이 있고 여기에 X축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있었냐면 이렇게 있던 원을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떼구르로 굴려서 떼구르로 여기에 굴려서 현재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A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각도를 연결해주면 얘가 이제 세타여서 얘가 이제 원의 중심 P, 얘가 이제 P. 그래서 이제 얘네들 세타라고 했을 때 떼구르로 굴려서 여기에서 이제 뭐하라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A가 X축 위에 놓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굴릴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밀어서 돌리니까 자 그럼 A는 어디로 올 거냐? 이쪽으로 굴려서 오겠죠. 자 그러면 딱 여기 정도에 다시 이제 뭐가 자 원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A가 뭐 한다고? 여기에 딱 왔을 때, 그럼 A가 여기에 딱 왔을 때의 상황이니, 그럼 A가 여기에 딱 도착해요. 그럼 도착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떠한 길이가 얘네들의 길이가 굴러서 온 거니까 요 길이랑 이 길이랑은 뭐한다?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이 빨강색의 호의 길이와 여기에서부터 얘까지의 길이는 뭐한다?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굴러왔으니까, 그럼 굴러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다시 그거와 똑같은 상황을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자 여기 정도에 이제 뭐가 있어서 O 다시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P가 이동해서 이렇게 있는 상태니까, 자 얘가 이만큼이 굴러서 여기로 바뀐 거겠죠. 괜찮니?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똑같이 이제 여기에서 센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구하라라고 하는 게 뭘 구하라는 거야, 근데? B가 0,2고 그러면 이제 원 위에 점 B를 굴렸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B가 있는데
그럼 B는 현재 어디로 온 거냐? 자, B가 현재 어디로 온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굴리니까 여기 있던 B 다시가 있고 B는 어디로 왔다? 예, 여기로 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굴려주면 떼그르르 이렇게 굴려주면 B는 여기로 올 거 아니야. 그럼 A는 현재 여기에서 얘가 여기로 가고 B는 여기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 상황이니까 얘도 여전히 뭐다? 우리가 이제 세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괜찮아요? 저 맨 처음에 얘 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얘가 아니었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구해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야 반지름의 길이가 어차피 1이잖아. 그럼 뭐 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발 한번 떨어뜨리면 우리 얘의 길이가 뭐다? 예, 코사인 세타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얘의 길이가 뭐다? 예, 사인 세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괜찮니? 여기 삼각형 보면 얘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얼마? 예, 코사인 세타 얘가 얼마? 사인 세타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의 좌표가 얼마니까 야, 호의 길이 얼마야? L은 R 세타잖아. 맞지? 그럼 R이 얼마야? 1이지? 그럼 얘가 세타잖아. 그럼 얘도 얼마예요? 세타인 거야. 그러면 세타에서 얘네들은 얼마 더해주고 사인 세타 더해주면 X좌표 나오는 거고. 괜찮니? 자,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1에다가 얼마 더하면 네, 코사인 세타 더하면 뭐가 나온다? Y좌표가 나오면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 뭐한다? 네,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잘 하셔야 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잘 하셔야 되고 원이 이렇게 떼구르로 굴러가면서 현재 여기에서 B가 나타내는 예, 점의 위치는 얼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타 더해주고 얼마? 사인 세타 더해주고 반지름 얼마? 1에다가 뭐? 예, 코사인 세타 더해줘서 점의 좌표 구하는데 문제될 거 없으니까 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삼각형 도형들도 뭐해서 잘 해서 예, 판단을 해달라라는 이야기고요. 40번은 저희 나중에 할게요. 40번은 저희 추후에 할게요. 추후에 답변함 배운 다음에 추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41번은 잘 판단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쉽게 포기하지만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유형 8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 하냐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도체골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첫 번째 둘레 길이가 일정한 도체골 넓이의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 최대를 구하는 건데 자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겨 있어서 호의 길이를 내가 L이다 라고 할 거고 얘네들을 R이다 라고 할 거고 R이다 라고 할 거니까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면 현재 뭐 하는 거냐면 2R 더하기 현재 여기에서 L 이 여기는 이렇게 구하다 라는 거냐면 자 일정하다 라는 거예요. 괜찮냐? 근데 이제 그때 누구를 구하래? 도체골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네들은 2분의 1의 R제곱 세타도 있지만 2분의 RL도 있죠. 그래서 2분의 RL도 있으니 자, 요 놈의 누구를 구하라? 최대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가 보이셔야 되냐? 변태처럼 연립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L 보인다고 여기에서 이제 A-2R 넣어서 2차 방정식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바로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뭐가 보이셔야 돼요? 산술기하가 보이셔야죠. 어차피 길이도 항상 양수 조건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산술기하가 보이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등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등성조라고 이야기할게요. 등호 성립 조건 자 등성조는 어떤 상황에서만 연출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A라는 얘네들이 결국은 2분의 2 루트 얘 값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R 곱하기 L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뭐 하는 거? 등성조는 언제냐면 얘랑 어떨 때예요? 같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2R과 누가 L 이거일 때 뭐 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때 등성조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일 때가 이제 등성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의 누구를 한번 구해보면 자 최대값을 구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양변 누구로 나누어서 4로 나누어서 괜찮니? 양변 4로 나눠주면 현재 A 값이 얼마 나오니까 4분의 A가 현재 다시 2분의 2RL 루트 쉬운 거 나오면서 양변 제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16분의 A의 제곱이 현재 뭐한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2분의 1의 여기에서 이제 RL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루는데 자 그러면 중요할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상황 등성조를 기본적으로 좀 외우고 있어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가 되냐면 얘 둘이 같을 때가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럼 세타가 뭐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얘네들은 한 115점 얼마 될 거예요. 왜? 얘가 57점 얼마니까? 세타 1 라디안이 얼마니까? 57점 몇 디그리니까 그럼 얘네들은 대략적으로 한 115 정도 디그리가 되면서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이렇게 돼서 여기는 이 각도가 몇일 때? 세타가 2일 때 그럼 그때가 유일하게 뭐 한다고? 이때 이제 부채꼴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중심각의 크기가 뭐가 되면 자 2가 되면 항상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 저희가 이제 충분히 관찰할 수 있고 외울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는 등성조예요.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 성립하는지가 출제 포인트인 거고 2차 함수로 푸는 거를 절대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문제 판단해 주시면 금방금방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니들이 알아서 한번 잘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야 2차 함수로 풀지 마요 여기 있는 거 알았죠? 2차 함수로 풀면 손모가지를 부러뜨릴 거예요. 분명히 이제 산술기하러 끌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웨이로도 2차 함수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목요일부터 안 오는 친구가 있었나요? 준서가 목요일에 와요? 누가 안 온다고? 토요일날 못 오는 친구 있어요? 너나? 금요일날은 시간 돼요? 미리 레벨 테스트를 조져 놓을까? 삼각함수의 정의는 여기 이제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는데 자 여기 원 위를 뺑그르르 돌아가는 데가 있다고 동경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동경을 빡 치면 뺑그르르 막 돌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우리가 동경 P가 있다라고 할게요. 알았죠? 돌다가 여기에서 돌아가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초선과 이 동경이 이루는 디그리를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한번 표현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표현했을 때 걔네들이 이제 뭐 한다고? 그 동경을 알파라고 하고 그 동경이 여기에서 원과 만나는 점을 이제 우리가 P라고 하면 원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할 건데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 생각해봐요. 일반적으로 원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좌표로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일반적인 원 위에 있는 점들을 딱 찍었을 때 제가 지금부터 다영이한테 야 여기 어디야?
높으면 몇이라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 위에 있는 좌표를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뭔 이야기를 할 거냐면 자 동경과 시초선 이루는 디귿을 세타라고 하고 원과 만나는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그럼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R이다라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뭐 할 거냐면 반지름분의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 x 좌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세타 디그리만큼 돌아갔을 때 현재 뭐 할 거라고 우리는 얘네들을 반지름분의 뭐 x 좌표다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타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똑같이 자 반지름분의 현재 여기에서 해당하는 뭐 여기 y 좌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자 반지름분의 현재 y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탄젠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타는 뭐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냐면 자 x 좌표분의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y 좌표다라고 언급을 할 거고요. 그럼 x 좌표분의 y 좌표가 있으니까 니네들을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x분의 y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자 중학교 때 이야기했던 삼각함수의 정의는 삼각함수는 항상 중학교 때 삼각비는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서 이 세타가 어디에서부터 n분의 2분의 파이 안에서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찌각이라고 했을 때 뭐 한다고? A분의 B를 코사인 세타 A분의 C를 사인 세타 B분의 C를 뭐라고? 탄젠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학교 때 이야기하는 삼각 B에 대한 정의고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는 요 디그리를 뭐 했을 때 우리가 동경이니까 빵 쳤을 때 지금부터 저 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 내가 이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치면 음의 실수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치면 양의 실수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모든 실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저기는 이 각도가 뭐 한다고? 모든 실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뭐 한다고? 얘네들을 삼각함수라고 불러주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삼각비. 이거는 뭐예요? 삼각함수의 정의. 그래서 뭐 한다고? 반지름분의 x 좌표, 반지름분의 y 좌표, x 좌표분의 y 좌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고 자 그럼 탄젠트는 현재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또 뭐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이제 기울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항상 누구의 기울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뭐 x 좌표분의 y 좌표에 요거 해당하는 기울기까지 해가지고 지니고 있고 다시 이 탄젠트는 기울기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뭐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면 여기서 r분의 x분의 r분의 y 나오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현재 x분의 y 나올 거 아니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한다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보니까 탄젠트가 제일 중요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인과 코사인이에요. 즉 사인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y 좌표를 뜻하는 거고요. 코사인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x 좌표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번외로 그러면 앞으로 저기는 원 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다영이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삼각함수의 목적이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좌표를 어떻게 나타내자라는 거의 목적이냐면 반지름 길이와 그 다음에 돌아간 회전각으로 여기는 위치를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영이가 이야기할 때 얘네들을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그냥 원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왜? 세타가 뭐로 딱 정해주면 되는 거고 반지름이 뭐라고 딱 정의되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뭐 극좌표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삼각함수는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좌표 평면, 그 데카르트 아저씨 좌표 평면계에 따르면 여기 있는 점은 원점으로부터 왼쪽만큼 이만큼 가고 y축으로 이만큼 올라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데카르트 아저씨의 x좌표, y좌표, 좌표 평면의 표현이에요. 근데 삼각함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제 원점인데 그러면 내가 이제 유리미의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나로부터 유리미까지의 거리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여기는 이 각도로 뭐 한다고? 유리미의 위치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반지름과 각도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위치를 표현하는 게 삼각함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는 이 P점의 좌표를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냐면 P점의 좌표를 이제 우리가 항상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뭐 극좌표기다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아무튼 이제 P를 저렇게 한번 표현했어요. 자, 저렇게 한번 표현했더니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자, 지금부터 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거냐면 삼각함수의 누구를 한번 판단해 볼 거냐면 삼각함수의 부호 판단을 한번 진행을 해 볼 건데 부호 판단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y축 딱 봤고요. 여기 x축 딱 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 세타가 여기 제1사분면에 있을 때 세타가 제1사분면에 있을 때 저기 있는 세타가 1사분면에 있으면 P가 뭐예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인데 그럼 코사인도 양수고 사인도 양수죠? 그 다음에 이제 X좌표분의 Y좌표는 기울기도 양수니까 제1사분면에 있으면 누가 양수인 거냐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모두 양수여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 다 양수다라고 해가지고 뭐 전체 다 양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 자체 여기에서 이제 2사분면으로 넘어가요. 회전 운동하면서 제 2사분면으로 한번 넘어가봐. 그러면 저기에서 세타가 저 2사분면으로 넘어왔으니까 뭐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죠? 나머지 뭐 한다고? 코사인, 탄젠트 다 함수니까 여기에서는 현재 뭐만? 사인만 양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야기는 제 3사분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제 3사분면은 뭐만 양수냐?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 맞지? 3사분면으로 보면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죠? 근데 뭐예요?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 유일하게 뭐한다? 탄젠트만 여기에서 양수니까 여기서 이제 탄젠트만 양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뭐한다? 제4사분면에 있으면 제4사분면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뭐만 양수예요? 코사인만 양수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뭐한다? 자,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읽어주면 뭐 얼싸 안고 라고 하면서 이제 외워줄 수 있죠. 근데 뭐 다른 식으로 외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산타클로스인가 뭔가 뭐 하면서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뭐 이제 얼싸 안고 요거라고 보통 외워주면서 아재처럼 외워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서 이제 잘 외우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삼각함수를 현 번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하고 자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뭐 한번 언급할 거냐면 상제관계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하면서 왜 웃었냐면 제가 이제 보통 앞으로 문제 풀 때 각이 일정하면 얘를 그냥 S로 표현하고 얘를 T로 표현하고 얘를 C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기는 저 예서 누나를 제가 가르쳤는데 예서가 학교 서술형에 코사인을 C로 쓰고 탄젠트를 T로 써서 감점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건방 주더라도 나는 지금부터 사인 세타를 S로 쓸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 서술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방금 S로 쓰고 뭐 하려다가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 아무튼 상제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희가 이제 상제관계는 다른 게 아니라 뭐를 상제관계다라고 이야기하냐 저 OP의 길이를 한번 보여볼게요. 자, 저기에서부터 이제 OP의 길이를 한번 보여볼 건데 자, 그럼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OP의 길이는 현재 여기에서 얼마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루트 현재 얘값이 얼마냐면 자 R 코사인 여기에서 자 R 제곱 세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R 제곱의 사인 여기에서 제곱 세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옵티의 길이가 뭐였으니까 R이었습니다. 다시 안변 제곱해주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너네들이 얼마다? 자, 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각함수의 상제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 더해주면 얘의 값이 얼마? 1 나와요. 근데 항상 뭐가 일치해야 되냐면 여기는 이 각도가 일치할 때. 네, 각도가 일치할 때만 얘들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얘의 값이 1 나오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사용하냐? 자, 일단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사용하는 용도는 명확하거든요. 자, 언제 사용하냐면 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멋있게 상수로 표현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게 표현되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어떠한 상수꼴로 표현되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얘네들이 뭐한다? 이 두 개를 제곱한 게 1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일단 삼각함수의 상제관계를 써주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자, 이 상제관계 활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양변을 일단 우리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네들을 뭐라고 쓸 수 있냐?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얼마냐면 코사인 얘의 값이 제곱 세타 요 부분에 이제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시 양변을 제가 이제 뭐로 나눌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은 1 더하기 얼마? 탄젠트 얘의 값이 제곱 세타 요 부분에 이제 1을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것도 이제 활용하는 게 아주 가끔 등장해요. 아주 가끔 등장하니까 자 이런 게 나오더라도 뭐 한다고? 얘에서 얘로 갈 때는 양변을 뭐로 나눈 거예요? 양변을 코사인 여기에서 제곱 세타로 나눠준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양변을 뭐로 나눠준다?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줘서 표현하는 거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얘가 안 풀리면 만들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안 풀리면 이제 만들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이용하면 삼각함수 문제 푸는데 참 크게 문제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한번 들어갈 거냐? 45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이야기를 원점과 여기에서 이제 P가 있는데 자 동경 OP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얘라고 할 때 자 그럼 일단 뭐 하자고? 원을 한번 싹 그려서 원과의 교점이 P라고 하기로 했으니 그 동경이 있는데 원과의 교점이 P라고 하고 했으니 여기에서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P인데 얘 값이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5,10이니까 그러면 5, 12, 13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나온다? 13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를 현재 여기에서 뭐라고? 세타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제 다시 코사인 세타 한번 구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1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7 요거는 이제 얘 값이 얼마? 13 사인 얘 값이 세타 마이너스 얘 값이 10 탄젠트 여기에서 세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뭐 하냐면 13 곱하기 얼마? 반지름 13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5가 들어갈 거고 자 마이너스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네들이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13 곱하기 반지름분의 얼마냐면 x좌표 y좌표니까 12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다시 10 곱하기 다시 얘 값이 얼마냐면 x좌표분의 뭐예요? y좌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면 된다? 구해주면 되는 게 일반적인 뭐예요? 그냥 정의를 이용한 풀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거를 또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자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냐면 자, 두 번째로 복합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 삼각형 플러스 사분면 판단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5, 10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에서 현재 얘를 세타로 넣는 순간 5, 12,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얼마? 자, 13이라고 깔아준 다음에 현재 얘네들이 어디 있으니까 세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제2 사분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제2 사분면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인 세타는 일단 뭐예요? 13분의 10인데
제2사분면에서는 뭐만 양수라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인만 양수니까 사인은 그대로 양수 취급할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면 자 2분의 2니까 얼마예요? 13분의 여기에서 5인데 사인은 양수지만 나머지는 죄다 뭐라고? 음수니까 탄젠트 여기에서 세타는 뭐다? 마이너스 5분의 이제 12다라고 써주는 거니까 자 보편적으로 정의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거는 얘예요. 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썼던 거에 의해서 훨씬 더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의 부호까지 판단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어디 보자. 자. 자, 뭐 부호 판단 이제 쭉쭉쭉쭉 하시는데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고, 자 오랜만에 51번 한번 볼까요? 꼭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기억하기가 힘든 거는 맞죠? 기억하기가 힘든 건 맞아요. 네, 일단 이거는 뭐야 이거? 51번. 뭐니 이거? 두 개를 곱했더니 얘 값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51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문자고 보면 이제 우리 루트 A, 루트 B 얘네들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조건 어떻게 되죠? A가 뭐고? 음수고 B가 뭐야? B가 뭐예요? 음수일 때 얘네들이 뭐 한다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A가 음수인 거는 용납이 안 되니까 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 있는데 이 마이너스 1을 뭐라고? I라고 써주면 이거 두 개 연산하면 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얘는 루트 얼마? 자 마이너스 B고 여기에서 I를 달아주면 얘니까 그럼 다시 얘 값도 뭐라고? 양수로 됐고 I가 있으니까 현재 얘네들이 뭐 한다? 루트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를 쳐주면 얘네들이 곱하기 뭐? I의 제곱이 있으니까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오면서 항상 얘네들이 뭐예요? 음수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음수인 건 사분면이 어디 있다고? 뭐 제3사분면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찾아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 53번에 등호 잘 보이니? 아니구나. 자 53번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쭉쭉쭉쭉 요런 거 있으니까 한번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해보시면 될 거고 자 59번 한번 볼까요? 자 59번 뭐 가로의 길이 A인 거를 한쪽으로 기울게 하여 누구를 만들었냐면 평행사변형 얘네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구하라는 게 누구냐면 AC의 제곱에서 AC 다시의 제곱 요거를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고 빼서 10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59번 한번 보여봅시다. 여기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B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도에 A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C 그 다음에 이제 B 그리고 A 이렇게 있는 상태고 얘가 원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쫙 뉘인 거죠. 그냥 뉘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하겠다고 만들어서 얘네들 현재 B의 다시라고 하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C의 다시라고 하는데 자 그럼 얼마만큼 회전운동한 거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A 다시 얘네들을 세타만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울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었더니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야기하라는 게 자 여기 있던 B를 여기로 뭐 한 거예요? 이동시키니까 얘네들도 여전히 B겠죠.
그럼 여기 있던 b가 여전히 b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 내려주면 자 발 내려주면 이제 우리가 c 다시 점의 좌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면 자 b의 코사인 여기에서 세타다라고 쓸 수 있고요. b의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 있으니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얘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니까 a-b의 코사인 세타가 나오니 나한테 구하라는 게 너에서부터 너까지의 길이의 뭐 제곱 요거와 자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길이의 제곱 요것들을 이제 뭐하라고 빼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니 그럼 한번 빼라고 하니까 빼보면 현재 여기에서 첫 번째로 뭐 한다고 A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서 자 누구를 빼면 되는 거냐면 A-C의 제곱이니까 뭐 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쓰면 되고 얘제곱 얘제곱 더하면 되겠죠? 둘 제곱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B의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가 있겠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A의 제곱 마이너스 현재 얘 값이 B의 얘 값이 코사인 자 요거 세타가 있고 플러스 얘 값이 이제 B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 나오니까 B제곱 나오니까 일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빼주면 자 이 A, B의 얘 값이 얼마다?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너네들이 얼마니까? 1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A, B, C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니까? 자 세타가 나오니까 두 번째로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현재 나한테 구하는 게 누구 넓이야? OABC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자 AB 그럼 현재 얘네들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 관계식을 통해서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코사인 세타분의 여기에서 6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6이 없잖아요. 그냥 코사인 세타분의 6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일단 구닥다리 옛날 문제다 보니까 그냥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자 사인 세타분의 1은 뭐냐면 코시컨트 세타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라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대수에서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시 이제 시컨트 세타는 뭐가 나온다고? 코사인 세타분의 1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다시 코탄젠트 여기에서 세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사인 얘 값이 세타분의 1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사인 세타분의 얘 값이 이제 뭐냐면 코사인 얘 값이 세타다. 이렇게 바꿔서 푸시면 되니까 문제에서 이제 이상하게 생긴 게 나와요. 그럼 뭐 하라고? 바꿔서 풀라고 알았죠? 혹시라도 이거 말고 더 이상한 게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풉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뭐가 안 보여? 두 번째? 따라해봐. 이거 자꾸 뭐 애들이 읽으면 하는데 시컨트예요. 이거는 코시컨트, 이거는 시컨트, 이거는 코탄젠트. 아무튼 얘네들은 여기까지 됐고 뭐 뒤에는 다 똑같은 거니까 이제 한번 잘 표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18번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에서 이제 뭐 한다고 얘네들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래요. 목적 자체가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라고 하니 자, 얘네들을 세타라고 하니 물론 뭐 얘가 없지만 그냥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이렇게 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이제 AH가 얼마고 12고 얘가 얼마니까? 5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그죠?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얼마? 13분의 x좌표니까 얘 값이 얼마다? 이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그냥 얘네들 뭐라고? 5랑 10이 있으니까 세타가 2, 4분면이니까 뭐한다?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삼각형법을 사용해도 되고 정의를 사용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잘 판단해서 비슷한 문제들 잘 해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쭉쭉쭉쭉 한번 다시 해가지고 저 유형 12번으로 오셔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상대관계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자, 상대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나왔을 때 이런 거 합, 곱 나왔을 때 푸는 거니까 77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그 각변환까지 가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들어가야 조금 할만해서 자, 일단 77번 얘들아 이게 정의야? 정의는 잊지 마세요. 알았죠? 자, 일단은 77번 한번 보면 두근의 합 사인 세타고 더하기 코사인 여기에서 얼마? 네, 세타 너네들이 얼마라고 쓸 수 있다고? 자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여기에서 세타 얘네들이 얼마라고? 자 2분의 k니까 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런 거 나오면 뭐 한다고? 상쇄관계 이용해서 자 네 제곱해주면 너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 4분의 1 그럼 여기에서 네 제곱하면 1 더하기 얼마? 2 사인 코사인 나오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얘 값이 얼마? 1 더하기 k가 나와서 k 값 얼마 나오는 거?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는 거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하시면 돼요? 일단 잘 활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현재 78번은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목적이 뭐냐? 네, 이거 딱 보면 탄젠트 곱하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딱지를 보면 탄젠트 곱하는 순간 탄젠트 세타가 얼마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2 또는 얘 값이 3 나오니까 괜찮니? 양변에 탄젠트 곱하고 탄젠트 풀면 얘가 나오니까 세타가 여기에서 얼마래요? 파이랑 2분의 3 파이 사이니까 제 3, 4분의 있다라고 그리고 닌땡 탈락이에요 라는 거죠. 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삼각형 땅땅땅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네가 세타고 네가 1이고 네가 3이고 너가 얼마? 루트 10이니까 뭐 한다?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 사인 그러면서 부호만 뭐 한다고? 제 3, 4분의 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하라라는 거냐면 다시 잊으면 안 돼요.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뭐 할 거냐면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사인분의 얘 값이 6 코사인 그래서 얘 값이 얼마? 1이다라고 쓸 수 있고 얘가 6이어서 얘네들의 목적은 그냥 이거야겠네요. 미안해요. 얘네들의 목적은 그냥 이걸로 가는 거고요. 얘네들이 개수가 일치하면 엮어가지고 이제 상쇄관계를 쓰면서 편한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이대로 가라는 상황이니까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79번도 통분하시면 돼요. 79번도 통분하시면 이쁘게 나오면서 상쇄관계 써가지고 뭐한다?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상쇄관계를 사용해서 잘 예쁘게 만들어라는 소리니까 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83번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83번은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1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써야 하는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83번은 다시 83번은 딱지를 보면 얘네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1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으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뭐가 나오는데 자, 앞에 있는 건 절대값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절대값 나오고 자 뒤에 있는 건 뭐가 나와요? 더하기 절대값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오겠죠? 맞냐?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범위가 어디냐면 범위가 현재 얘네들이 자 단위원이 있어요. 단위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단위원이 있는데 자 단위원이 있는데 여기가 y는 x 기준 자 y는 x 기준으로 현재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y는 x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4분의 파이 돌아가 있으니까 그럼 현재 여기에서 각도는 어디에 있다라는 소리냐면 여기에 현재 뭐 한다고? 각도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소리여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세타가 돌아온 거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보다 왼쪽으로 뭐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사인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그냥 양수 그대로 나오고 얘네들도 뭐한다? 양수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도 상쇄관계 잘 이용해서 연습해 오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숙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없거든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좀 빼라는 거 뺄게요. 90번, 91번 빼시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90번, 91번 빼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상대관계 이용하는 거니까 해서 어디까지 해오면 되냐면 107번까지만. 107번까지만.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사분면 찾는 놀이 뭐 애들 장난이잖아요, 그죠? 사분면 찾고 뭐 하는 거 뭐 동경의 위치관계. 야, 근데 동경의 위치관계도 클리닉 나왔을 때 틀리는 그 연세들이 있는데, 동경의 위치관계는 더했을 때 뺐을 때 걔네들의 위치관계를 그려서 판다는 게 아니라 외워서 즉각적으로 팍팍팍 피드백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리된 거고. 여기는 이제 좀 어렵고요. 뒤에 삼각함수 활용 들어가면 머리에서 아마 쥐날 거예요. 거기를 좀 천천히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사인 법칙 쓰고 코사인 법칙 쓰고 제가 전달 받았거든요. 도형 들어가겠다고. 누구한테? 누군지 모르면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우리 애들이 도형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도형을 못하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겠죠. 보여주시면 돼요, 나중에. 근데 아무튼 그때 조금 천천히 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하면 좀 생각해서 놀면서 물론 제가 절대 그렇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 이것도 좀 가져가라. 자, 이것도 여기 이름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가져가시고요. 시은이 번호 두 번호